한참 나무를 하고 있을 무렵 갑자기 어디선가 매캐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돌쇠의 코끝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누군가 산 아래에서 밭두렁을 태우는 냄새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는 더욱 짙어지고 매워져서 돌쇠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늘을 보니 검은 연기가 산등성이를 넘어 피어오르고 있었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마른 덤불을 타고 번져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 탓에 바짝 마른 낙엽과 나뭇가지들은 불쏘시개 역할을 하여 불길은 삽시간에 돌쇠가 있는 골짜기를 포위하듯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서둘러 지게를 챙겨 산을 내려가려 했으나 그때 불길 속에서 들려오는 가늘고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소리는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흔히 듣던 산짐승의 울음소리보다 훨씬 더 다급하고 처절하게 들려 돌쇠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돌쇠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소리의 정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잠시 갈등했지만 타고난 착한 심성 때문에 차마 그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연기가 자욱한 불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화끈거리게 했지만 그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가시덤불 사이 작은 바위 틈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아기 호랑이 한 마리였습니다. 아기 호랑이는 연기에 질식해 기침을 하며 불길이 다가올 때마다 겁에 질려 파들파들 떨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집에 홀로 계신 늙은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여 돌쇠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변의 나무들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쓰러지고 불똥이 사방으로 튀는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돌쇠는 자신의 안위보다 눈앞의 작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두꺼운 무명천 저고리를 벗어 근처의 눈밭에 뒹굴게 하여 물기를 머금게 한 뒤 그것을 뒤집어 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돌쇠의 머리카락과 눈썹을 그을리고 피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아기 호랑이가 있는 바위 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손길에 놀란 아기 호랑이가 본능적으로 돌쇠의 손등을 핥히고 물었지만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기 호랑이를 자신의 품에 단단히 안았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다. 살려주려는 거야. 돌쇠는 낮은 목소리로 아기 호랑이를 달래며 젖은 저고리로 아기 호랑이를 감싸 안고는 불길이 덜한 곳을 찾아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의 등 뒤로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으며 나무가 쓰러졌지만 돌쇠는 기적적으로 불길의 포위망을 뚫고 안전한 계곡물 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계곡물에 도착한 돌쇠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품에 안고 있던 아기 호랑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아 상태를 살폈습니다. 아기 호랑이는 털이 조금 그을리고 연기를 많이 마셔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고 돌쇠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가만히 몸을 맡겼습니다. 돌쇠는 차가운 계곡물로 자신의 화상 입은 손과 아기 호랑이의 그을린 털을 닦아주며 이 어린 짐승이 어미를 잃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보다 아기 호랑이의 안위를 더 걱정하며 가지고 있던 주먹밥을 조금 떼어 물에 개어 호랑이의 입가에 대어 주었는데 아기 호랑이는 그제야 안심한 듯 혀를 내밀어 받아 먹었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돌쇠는 어두워지기 전에 산을 내려가야 했지만 아기 호랑이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기 호랑이를 안고 산 중턱에 있는 안전한 바위 동굴로 이동하여 마른 낙엽을 모아 잠자리를 만들어주고는 아기 호랑이를 눕혔습니다. 어미가 곧 찾으러 올 거다. 그때까지 여기 얌전히 있거라. 돌쇠는 아쉽지만 아기 호랑이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걱정하실 어머니를 위해 서둘러 발길을 돌렸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돌쇠는 혹시나 불길이 다시 번지지는 않을까, 어미 호랑이가 아기를 찾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돌쇠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는데 옷은 군데군데 불에 타 구멍이 나 있었고 얼굴과 손은 검댕과 화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지만 돌쇠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산불 속에서 호랑이를 구했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그저 나무를 하다가
실수로 불을 좀 쬐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어머니는 혀를 차며 아들의 상처에 된장을 발라주시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돌쇠는 숟가락을 들 힘도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아기 호랑이가 무사히 어미를 만났기를 기도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밤중 온 세상이 잠든 깊은 밤에 돌쇠네 집 마당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와 돌쇠는 퍼뜩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바람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묵직하고 살아있는 것에 인기척이 느껴져 돌쇠는 본능적으로 긴장하며 방문을 조금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마당 한가운데에는 집채만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낮에 돌쇠가 구해준 아기 호랑이의 어미로 보이는 거대한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살기보다는 무언가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듯 그윽하게 돌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두려움에 몸이 굳었지만 호랑이가 자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돌쇠와 눈이 마주치자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듯한 신염을 하더니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마당 한가운데 툭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것은 돌돌 말린 낡은 가죽 조각 같았는데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다시 한번 돌쇠를 향해 깊은 눈빛을 보낸 뒤 소리도 없이 돌아서서 눈 덮인 산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돌쇠는 호랑이가 사라진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가 호랑이가 남기고 간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짐승의 가죽이었는데 그 위에는 알 수 없는 그림과 기호들이 수치나 붉은 흙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방 안으로 들어와 호롱불 아래에서 그 가죽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산의 지형과 물길을 표시한 지도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지도의 한 지점에는 붉은색으로 굵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돌쇠는 이것이 평범한 물건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호랑이가 자신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남기고 간 것이 분명한 이 지도는 돌쇠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돌쇠는 이 신비한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는데 만약 이것이 보물 지도라면 가난한 살림에 큰 보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잘못 알려지면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도 일단 비밀로 하기로 하고 지도를 낡은 헝겊에 싸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던 돌쇠는 부엌 한 구석, 잘 쓰지 않는 깨진 항아리 밑바닥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곳에 지도를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돌쇠의 집 마당에 찍힌 호랑이의 거대한 발자국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흔적을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돌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일어나 마당을 쓸기 시작했지만 어젯밤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자꾸만 부엌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눈이 밤새 내려 호랑이의 발자국은 거의 지워졌지만 자세히 보면 눈 속에 움푹 들어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혹시나 누가 볼까봐 서둘러 눈을 쓸어 발자국을 완전히 덮어버렸는데 그의 행동은 평소답지 않게 허둥대고 조급해 보였습니다. 돌쇠의 마음속에는 이제 호랑이가 준 지도에 대한 호기심과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동시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난밤 산불이 났다가 기적적으로 꺼졌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산신령이 도운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돌쇠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자신이 구한 아기 호랑이와 그 어미 호랑이가 산신령의 사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산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 인사를 올렸고 앞으로 닥쳐올 일이 무엇이든 간에 착하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언제나 착한 사람의 뜻대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어서 돌쇠의 집 주위에는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옆집에는 칠성이라는 욕심 많은 사내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평소에도 돌쇠가 나무를 많이 해오면 배가 아파하고 돌쇠네 집에 좋은 일이 생길까봐 늘 감시하듯 쳐다보는 위인이었습니다. 칠성은 아침부터 돌쇠가 마당에서 허둥지둥 눈을 치우는 모습을 담너머로 훔쳐보고 있었는데 돌쇠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그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놈이 아침부터 뭐 때문에 저렇게 쩔쩔매는 거지? 평소에는 느긋하던 놈이 말이야. 칠성은 쥐새끼처럼 눈을 반짝이며 돌쇠네 마당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눈 속에 덮인 무언가 수상한 흔적을 발견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칠성은 돌쇠가 지게를 지고 산으로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슬그머니 돌쇠네 집 마당으로 들어와 돌쇠가 열심히 쓸어낸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눈으로 덮었지만 그 아래에는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 형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칠성은 그것이 범상치 않은 짐승의 것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호랑이 발자국 아니요? 그것도 집채만 한 놈인디. 칠성의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곧이어 드는 생각은 두려움보다는 호기심과 탐욕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왜 하필 가난한 돌쇠네 집에 왔다가 그냥 갔을까? 혹시 호랑이가 돌쇠에게 무언가를 주고 간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돌쇠는 산에서 나무를 하면서도 자꾸만 집에 숨겨둔 지도 생각이 나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지도가 가리키는 곳이 어디인지, 정말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남들의 이목을 끌 수 있다는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그는 나무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평소보다 일찍 하산을 서둘렀는데 내려오는 길에 마주친 마을 어르신들이 오늘따라 돌쇠 자네 안색이 왜 그리 불그락푸르락한가 하고 묻는 통에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큰 비밀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렇게나 마음을 무겁게 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돌쇠는 부엌으로 들어가 깨진 항아리 밑을 확인하고 지도가 무사히 있는 것을 보고서야 안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잠드신 틈을 타 다시 한번 지도를 꺼내어 보았는데 지도에 그려진 산세가 자신이 매일 나무를 하러 다니는 뒷산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붉은 점이 찍힌 곳은 산 중턱의 큰 바위 근처로 보이는데 그곳은 전설에 따르면 옛날 장군이 보물을 숨겨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돌쇠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고 이 지도가 정말 그 전설 속의 보물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자신과 어머니의 고생도 이제 끝이라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헛된 욕심을 부리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호랑이가 준 것은 생명을 구한 대가로 준 선물이지 욕심을 채우라고 준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지도를 다시 깊숙이 숨겨두고 내일 날이 밝으면 산에 가서 조용히 그 장소를 확인만 해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쇠가 모르는 사이에 옆집 칠성의 탐욕스러운 눈길은 이미 돌쇠의 부엌 창호지 문 구멍을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돌쇠가 손에 든 낡은 가죽 지도를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옳지. 저게 바로 그거였구만. 산신령이 내린 보물 지도인지 뭔지. 아무튼 돈이 될 만한 게 분명해. 칠성은 입맛을 다시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곰방대를 두드리며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가진 것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힘으로 하는 것보다 계략을 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칠성은 마을 사람들을 이용해 돌쇠를 곤경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바람은 더욱 차가워지고 돌쇠의 집 지붕 위로 불길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돌쇠는 다가올 시련을 까맣게 모른 채 그저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는 벌써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아낙네들에게 어젯밤 돌쇠네 집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도깨비 불이 번쩍거리는 것을 봤다며 허풍을 떨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칠성이 돌쇠가 산에서 몹쓸 짓을 해서 산신령의 노여움을 샀거나 아니면 요물과 결탁한 것이 틀림없다고 침을 튀기며 말하자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이나 호랑이와 관련된 일이라면 끔찍이도 무서워했기에 돌쇠를 보는 눈빛에 조금씩 의심과 두려움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지게를 지고 우물가를 지나가자 평소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하거나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돌쇠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칠성이 뒤에서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욕심이라는 이름의 돌멩이가 던져져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이제 돌쇠가 품은 비밀 지도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뒤흔들 태풍의 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발이 달리지 않았음에도 천리를 가고
날개가 없음에도 산을 넘어온 마을을 뒤덮는 법입니다. 칠성이 우물가에서 흘린 그 작은 불씨 같은 이야기는 마른 들판에 불이 번지듯 삽시간에 마을 사람들의 귀로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콩나물을 다듬으면서도 빨래터에서 방망이질을 하면서도 온통 돌쇠네 집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글쎄, 그 순하디 순한 돌쇠가 산신령의 물건을 훔쳤다지 뭔가? 어쩐지 요새 산불이 나고 뒤숭숭하다 했더니 다 그놈이 부정을 타서 그런 게야. 말은 돌고 돌며 살이 붙었고 어느새 돌쇠는 산신령의 노여움을 산 부도덕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이 상황을 아주 흡족하게 여기며 마을의 사랑방을 제집 드나들듯 돌아다녔는데 그의 입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어둑한 방 안에 모인 남정네들에게 곰방대를 털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구만. 그날 밤 집채만한 호랑이가 돌쇠네 집을 덮쳤는데 돌쇠 그놈이 호랑이 입에서 번쩍거리는 구슬을 빼앗는 걸 말이야. 그게 보통 구슬인가? 산신령의 영혼이 담긴 여의주지. 사람들은 칠성의 그럴싸한 거짓말에 침을 꼴깍 삼키며 돌쇠가 정말로 큰 죄를 지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평온함은 깨지고 사람들 사이에는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짙은 안개가 드리워졌습니다. 돌쇠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게를 지고 마을 길을 나서고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이웃들이 그를 보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돌리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조차 돌쇠를 보면 산신령 도둑놈이다 라고 소리치며 달아나 버려 돌쇠는 영문도 모른 채 멍하니 그 뒷모습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아려왔지만 그는 자신이 혹시라도 실수한 것이 있나 되돌아보며 더욱 몸가짐을 조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냉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마을 공동 우물에서 물을 텄는 것조차 눈치가 보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돌쇠의 집 살인문을 밀고 들어왔는데 그의 손에는 탁주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게 돌쇠, 요새 마을 분위기가 영 흉흉하지. 내 자네 생각해서 술이나 한잔 하려고 왔네. 칠성은 짐짓 걱정해주는 척하며 마루에 걸터 앉았지만 그의 눈은 끊임없이 돌쇠의 표정과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칠성의 방문이 달갑지 않았지만 찾아온 손님을 박대할 수 없어 묵묵히 술상을 봐왔습니다. 칠성은 술을 한 잔 들이키고는 본색을 드러내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자네 그날 밤 정말 아무것도 못 봤나? 호랑이가 뭘 주고 갔다던가 아니면 자네가 산에서 뭘 주워왔다던가 하는 거 말일세. 돌쇠는 칠성의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태연한 척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도 참, 산에서 나무 해오는 놈이 뭘 주워오겠습니까? 호랑이라니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돌쇠의 대답에 칠성의 눈매가 가늘어졌는데 그는 돌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눈치였습니다. 허허, 이 사람 참. 내가 자네를 얼마나 아끼는데 나한테까지 시치미를 떼나. 마을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게 다 자네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좋은 게 있으면 나눠 갖고 그래야 탈이 안 나는 법이지. 칠성은 은근한 협박조로 말을 마치고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칠성이 돌아가고 난 뒤 돌쇠는 불안한 마음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부엌으로 달려가 항아리 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낡은 가죽 지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돌쇠에게는 그것이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도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사이가 멀어지고 칠성의 의심을 사게 된 것 같아 차라리 없애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호랑이의 그 깊은 눈빛을 떠올리면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바람에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조차 마치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처럼 들려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마을 어귀에 있는 늙은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는 마을의 가장 큰 어르신인 왕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왕할머니는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시는 분으로 칠성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왕할머니는 지나가는 돌쇠를 불러 세우시더니 쭈글쭈글한 손으로 옆자리를 탁탁 치시며 앉으라고 손짓하셨습니다. 돌쇠가 쭈뼛거리며 다가가 앉자 왕할머니는 곰방대를 입에 물고 긴 연기를 내뿜으시며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돌쇠야, 내 몸에서 산짐승 냄새와 불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돌쇠는 깜짝 놀라 왕할머니를 쳐다보았는데 할머니의 눈은 비록 흐릿했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네가 산에서 무엇을 보았건 무엇을 얻었건 그것은 하늘이 내 착한 심성을 보고 내린 시험일 수도 복일 수도 있다. 허나 명심해라. 산짐승이 준 것은 마음으로 받아야지. 욕심으로 받으면 화가 되어 돌아오는 법이다. 왕할머니의 말씀은 마치 돌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말씀에서 알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조심해라. 네. 뒤에 검은 그림자가 뱀처럼 권리를 틀고 기회를 엿보고 있구나. 사람의 욕심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법이야. 왕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돌쇠는 마음을 굳게 먹고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포기하지 않고 더욱 집요하게 돌쇠를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그는 마을 청년들을 부추겨 돌쇠네 집 담장을 기웃거리게 하거나 돌쇠가 산에 간 사이 집 안으로 돌멩이를 던지게 하는 등 횡포를 부렸습니다. 돌쇠의 어머니는 밖에서 들리는 험한 소리에 놀라 알아누우시게 되었고 돌쇠의 근심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약을 다리면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헛된 욕심 때문은 아닌지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칠성은 자신의 계획대로 돌쇠가 고립되자 이제는 대놓고 돌쇠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촌장에게 건의했습니다. 촌장님, 돌쇠가 부정을 타서 마을에 우환이 닥칠까 두렵습니다. 며칠 전 김씨네 소가 시름시름 앓다 죽은 것도 다 돌쇠 탓 아니겠습니까? 당장 돌쇠네 집을 뒤져서 그 요물을 찾아내 불태워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선동에 동요하며 정말로 돌쇠 때문에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돌쇠는 이런 흉흉한 소문을 듣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밤늦게 아무도 몰래 지도를 꺼내어 호롱불 아래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도가 가리키는 곳은 분명 뒷산의 거북바위 근처였고 그곳은 험준하여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새벽 아무도 모르게 산에 올라가 이 지도의 정체를 확인하고 만약 보물이 있다면 그것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이 마을을 떠나 조용한 곳으로 가서 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돌쇠의 이런 생각조차 칠성의 감시망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칠성은 돌쇠의 집 뒤편 감나무 위에 몰래 올라가 방 안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에 비친 돌쇠의 그림자가 무언가를 펴놓고 고심하는 모습을 본 칠성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옳지. 드디어 꼬리를 잡았구나. 내일 새벽에 움직일 게 분명해. 칠성은 나무에서 내려와 킬킬거리며 집으로 돌아갔고 내일 아침 돌쇠가 움직이면 바로 뒤를 밟아 현장을 덮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미 마을 건달 몇 명을 매수하여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새벽녘 닭이 울기도 전에 돌쇠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품 안에는 지도를 단단히 숨기고 허리에는 낫을 차고 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길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었지만 돌쇠는 익숙한 길이라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지만 뒤통수가 따가운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 따라오는 것은 아닌지 확인했지만 보이는 것은 하얀 안개와 흔들리는 나뭇가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마자 어둠 속에서 칠성과 건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죽여 돌쇠의 뒤를 밟으며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칠성은 속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이제 곧 엄청난 보물이 자신의 손에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산길은 점점 가팔라지고 험해졌지만 탐욕의 눈이 먼 칠성 일행에게는 그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산 중턱 거북바위에 다다랐을 때 날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꺼내어 바위의 모양과 지도의 그림을 대조해보며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여기 어디쯤일 텐데. 돌쇠가 중얼거리며 바위 밑을 살피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숲속에서 칠성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어이, 돌쇠.
여기서 혼자 뭘 그리 열심히 찾고 있나? 같이 좀 보자니까. 돌쇠는 너무 놀라 뒤로 주춤 물러섰지만 이미 칠성과 건달들이 그를 반원형으로 둘러싸고 퇴로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형님이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칠성은 씩 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어쩐 일이냐니 우리 동생이 산신령님께 받은 선물을 혼자 꿀꺽하려는 것 같아서 도와주러 왔지. 자, 그 품에 있는 것 좀 이리 내놔보게. 칠성의 눈은 이미 돌쇠의 품속에 있는 지도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지도를 뺏기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낭떠러지나 다름없는 가파른 비탈길이었습니다.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님이 생각하는 그런 물건도 아니에요. 돌쇠가 호소하듯 말했지만 칠성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잔말 말고 내놓으라니까. 안 그러면 험한 꼴을 보게 될 거야. 건달들이 몽둥이를 손에 쥐고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돌쇠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도를 내주면 칠성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었고 그렇다고 버티기에는 힘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산바람이 거세게 불며 나뭇잎들이 요란하게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순식간에 주위를 어둡게 만들었고 어디선가 크르릉하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천둥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왕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검은 그림자가 현실이 되어 돌쇠를 옥죄어 오고 있었고 칠성의 탐욕스러운 얼굴은 번개빛에 비쳐 더욱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돌쇠는 품속의 지도를 꽉 쥐며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필사적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돌쇠가 사라졌다는 소식과 함께 칠성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왕할머니는 맨마루에 앉아 산 쪽을 바라보며 혀를 웬웬 차셨습니다. 결국 터질 게 터졌구나. 욕심이 눈을 가리면 벼랑 끝인지도 모르고 달리는 법이지.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은 산 중턱, 구름에 가려진 거북바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쇠와 칠성의 대치, 그리고 드러나기 시작한 비밀 지도의 정체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의 시험대에 오른 두 사람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산새들조차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센 산바람이 거북바위를 휘감아 돌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는데 그것은 마치 산신령이 노여워하는 소리처럼 들려 돌쇠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과 건달들이 좁혀오는 포위망 속에서 돌쇠는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지만 품속의 지도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두려움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득에양양한 표정으로 한 걸음씩 다가오며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으면 험한 꼴은 면할 것이라며 협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입가에 걸린 비열한 미소는 보는 이로 하여금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돌쇠는 뒷걸음질 치다 발 뒤꿈치가 벼랑 끝 바위에 닿는 것을 느끼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기어이 굵은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 쏟아져 내리며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빗물에 젖은 칠성의 얼굴은 더욱 기괴하게 일그러졌고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건달들에게 눈짓을 보내 돌쇠를 덮치라고 지시했습니다. 건달들이 억센 손으로 돌쇠의 양팔을 붙잡아 결박하자 돌쇠는 안간 힘을 써서 버둥거렸지만 장정셋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칠성은 꼼짝 못하게 된 돌쇠의 품속으로 거친 손을 집어넣어 돌쇠가 그토록 지키려 애썼던 낡은 가죽 지도를 거칠게 낚아채 꺼냈습니다. 이것 봐라.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놈이 산신령 핑계를 대면서 혼자 꿀꺽하려던 게 바로 이거였구만. 칠성은 빗물에 젖지 않게 지도를 자신의 품에 갈무리하며 쾌재를 불렀고 하늘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웃어젖혔습니다. 돌쇠는 비통한 심정으로 칠성을 노려보았지만 칠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도를 살짝 펼쳐 붉은 점이 찍힌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 표시는 칠성의 눈에 마치 황금 덩어리가 빛나는 것처럼 보였고 그는 이제 이 산의 모든 보물이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칠성은 돌쇠의 뺨을 툭툭 치며 내 놈은 이제 도둑 누명을 쓰고 마을에서 쫓겨날 일만 남았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칠성은 건달들에게 돌쇠를 끌고 마을로 내려가자고 명령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돌쇠를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자신은 마을의 영웅이자 부자가 될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산을 내려오는 동안 돌쇠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지금 당장 반항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속으로 호랑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며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칠성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지만 돌쇠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캄캄하고 무거웠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칠성은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 했습니다. 다들 나와 보시오. 여기 천하의 도둑놈 돌쇠를 잡아왔소. 칠성의 고함 소리에 새벽잠을 설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살인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 흠뻑 젖은 채 건달들에게 끌려오는 돌쇠의 처참한 몰골을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칠성은 마을 회관 앞 너른 마당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의기양양하게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자 칠성은 품에서 지도를 꺼내 높이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돌쇠놈이 우리 마을의 보물을 몰래 캐돌리려다 나한테 딱 걸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 증거인 보물지도요. 사람들은 지도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고 그동안 돌던 흉흉한 소문이 사실이었다고 믿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평소 돌쇠를 아끼던 사람들조차 눈앞의 증거와 칠성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흔들리며 돌쇠에게 실망감 어린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이는 긍정이 아니라 너무나 큰 억울함에 말문이 막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돌쇠의 늙은 어머니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지팡이를 짚고 허둥지둥 달려 나왔습니다. 아들이 포승줄에 묶여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을 본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우리 돌쇠는 남의 물건에 손댈 아이가 아니여. 어머니의 절규는 빗소리에 묻혀 애처롭게 흩어졌지만 그 처절한 모습은 몇몇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멈, 자식 교육 잘못 시킨 죄를 달게 받으시오라며 오히려 어머니를 다그쳤습니다. 돌쇠는 어머니의 우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칠성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란을 듣고 왕할머니가 손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왕할머니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마당이 일순간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길을 터주며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왕할머니는 칠성 앞에 서서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엄한 목소리로 꾸짖으셨습니다. 칠성아, 내 놈이 아침부터 무슨 난리냐? 죄 없는 사람을 묶어두고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왕할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칠성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미 욕심에 눈이 먼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이건 분명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우리 마을의 보물지도입니다. 돌쇠가 이걸 훔쳐서 혼자 부자가 되려고 했다니까요. 칠성은 지도를 왕할머니 코앞에 들이밀며 침을 튀겼습니다. 왕할머니는 지도를 잠시 훑어보시더니 칠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내 것이냐? 네가 그린 것도 아니고 네 조상이 물려준 것도 아닌데 어찌 네 것이라 우기느냐? 할머니의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칠성은 말문이 막혀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 손에 있으니 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돌쇠놈 집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산에서 주운 겁니다. 칠성은 급한 마음에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돌쇠가 훔친 것을 찾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자신이 주운 것이라고 말을 바꾸는 칠성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왕할머니는 혀를 차며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구나. 네 욕심이 결국 네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이미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 표시된 곳을 파보면 금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우리가 함께 가서 확인해 봅시다. 만약 보물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께 공평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칠성에 나눠주겠다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산골 마을 사람들에게 보물이라는 단어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고 조금 전까지의 의구심은 탐욕 앞에서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 한번 가봅시다. 진짜 보물이 있는지 확인이나 해봅시다.
여기저기서 칠성의 말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칠성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돌쇠는 욕심에 눈이 멀어가는 이웃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호랑이가 은혜를 갚기 위해 준 선물이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과 불신의 씨앗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이 소동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칠성의 거짓말이 진실로 둔갑하여 마을을 망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한 돌쇠는 심호흡을 하며 묶인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잠깐, 다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돌쇠가 있는 힘껏 소리치자 흥분해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지도는 칠성 형님 말대로 훔친 것도 주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돌쇠가 말을 이으려 하자 칠성이 다급하게 끼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저놈 입을 막아! 또 무슨 거짓말을 꾸며대려고! 건달들이 돌쇠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왕할머니가 지팡이를 들어 가로막으셨습니다. 놔둬라. 당사자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죄인 취급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돌쇠야,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보거라. 왕할머니의 단호한 명령에 건달들은 멈칫했고 칠성도 어쩔 수 없이 입술을 깨물며 돌쇠를 노려보았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 산불이 났을 때 제가 불 속에서 아기 호랑이를 구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날 밤 어미 호랑이가 은혜를 갚겠다며 집 앞에 놓고 간 것이 바로 저 지도입니다. 돌쇠의 고백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은혜를 갚아?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지만 돌쇠의 진실된 표정과 칠성의 당황한 기색을 비교하며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칠성은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하고 자빠졌네. 저놈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지어낸 헛소리요! 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제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산에 가보면 알 것입니다. 하지만 저 지도는 단순히 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산신의 뜻이 담긴 물건을 함부로 다루면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돌쇠가 경고했지만 칠성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 그럼 잘 됐네. 네 말이 맞는지 산에 가서 땅을 파보면 알 거 아니냐. 만약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보물이 나오면 넌 거짓말쟁이의 도둑놈으로 낙인 찍혀 이 마을을 떠나야 할 것이다. 칠성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돌쇠에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돌쇠는 이 내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리고 탐욕에 빠진 마을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산으로 갑시다. 하지만 만약 제 말이 맞다면 형님은 다시는 제 어머니와 저를 괴롭히지 말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사죄해야 합니다. 돌쇠의 당당한 태도에 칠성은 잠시 움찔했지만 보물에 대한 욕심이 이성을 마비시켜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남자답게 약속하지. 자, 다들 갑시다. 보물을 캐러. 비는 그쳤지만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앞세워 횃불과 쾌미를 들고 산으로 향하는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그 뒤를 따르는 돌쇠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뒤따르는 왕할머니의 걱정스러운 시선과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돌쇠의 등을 감싸주고 있었지만 칠성의 등 뒤에는 검은 욕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곧 산신령이 준비한 심판의 무대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미끄러웠지만 보물에 눈이 먼 사람들은 지칠 줄 모르고 산을 올랐습니다. 칠성은 지도에 표시된 거북바위를 향해 씩씩거리며 앞장섰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부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희죽거렸습니다. 하지만 숲속 깊은 곳에서 부엉이가 부엉부엉하고 울어대며 이들의 산행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은 침묵 속에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행렬을 지켜보고 있었고 땅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며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거북바위 앞에 도착했을 때 날은 완전히 밝아 있었지만 안개 때문에 주위는 여전히 몽환적이었습니다. 칠성은 지도를 펼쳐들고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다. 바로 이 바위 밑이야. 여기가 붉게 표시된 곳이라고. 칠성이 흥분하여 소리치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바위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건달들이 투니로 땅을 파기 시작할 준비를 했고
돌쇠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저 땅 밑에는 무엇이 묻혀 있을까? 돌쇠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돌쇠를 끌어내어 바위 앞에 무릎 꿇리며 말했습니다. 잘 봐라. 내 놈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순간을, 그리고 내 손에 황금이 쥐어지는 순간을 말이다. 칠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극도의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침을 삼키며 왜 이질이 시작되기를 기다렸고, 숲속의 나무들도 바람을 멈추고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이제 토미가 땅에 박히는 순간 모든 진실과 거짓, 욕심과 순수의 대결이 판가름 날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눈을 감고 아기 호랑이의 맑은 눈망울을 떠올렸습니다. 산신령님, 부디 올바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탐욕이 아닌 진심이 통하는 세상임을 보여주십시오. 돌쇠의 간절한 기도가 안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 칠성은 떼미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파라, 어서 파! 칠성의 고함 소리와 함께 둔탁한 또미 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바야흐로 드러날 진실 앞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챙그랑, 퍽! 둔탁한 두미 소리가 산의 정적을 깨뜨리며 메아리 쳤습니다. 칠성과 건달들은 탐욕에 번들거리는 눈으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그 기세가 마치 산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맹렬했습니다. 흙덩이가 사방으로 튀고 돌멩이가 굴러떨어졌지만 칠성은 멈추지 않고 더 깊이, 더 빨리 파란 말이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고 숨소리는 거친 짐승의 그것처럼 씩씩거렸지만 칠성의 눈앞에는 오직 황금빛 환영만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구덩이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눈빛에는 기대감과 동시에 불안감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 차가운 흙 속에서 전설 속의 보물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그저 헛된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인가? 모두가 숨죽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한 식경이 지나고 두 식경이 지나도 칠성이 파놓은 구덩이에서는 썩은 나무 뿌리와 거친 돌덩이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칠성의 얼굴은 점점 초조함으로 일그러졌고 처음에 가졌던 확신은 점차 의심과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칠성은 지도를 다시 펼쳐보며 위치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만 지도가 가리키는 곳은 분명 지금 그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건달들도 지쳐서 그 지질이 느려지기 시작했고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에이, 역시 헛소문이었나 봐. 돌쇠 말이 맞았나 본데 하는 수군거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칠성의 귓가에 윙윙거리는 모기떼처럼 거슬리게 들려와 그의 성질을 더욱 돋우었습니다. 결국 칠성은 외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돌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포승줄에 묶여있는 돌쇠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이 사기꾼 놈아, 네가 가짜 지도를 만든 거지? 아니면 진짜 지도는 딴 데 숨겨두고 날 속인 거야. 칠성의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까지 물고 있어 마치 미광이처럼 보였습니다. 돌쇠는 칠성의 광기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산신령이 주신 물건은 욕심 있는 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돌쇠의 차분한 대답은 불난집의 부채질을 한 격이 되어 칠성을 더욱 미쳐 날뛰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이 돌쇠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는 찰나 왕 할머니의 지팡이가 칠성의 팔을 내리쳤습니다. 썩 물러서라. 내 놈의 그 더러운 욕심 때문에 산이 노하셔서 보물을 감추신 게야. 왕 할머니의 호통에 칠성은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는 이미 싸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만하시오 칠성 양반.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 걸 보니 자네가 틀린 모양이네. 촌장이 나서서 칠성을 말리자 칠성은 털썩 주저앉으며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내 보물, 내 금덩어리, 이게 다 저 재수없는 돌쇠놈 때문이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끝까지 남탓만 하는 칠성의 추한 모습에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그때 왕할머니가 돌쇠에게 다가가 묶인 포승줄을 풀어주라고 건달들에게 명했습니다. 건달들은 칠성의 눈치를 살폈지만
이미 대세가 기울었음을 감지하고 슬그머니 돌쇠의 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돌쇠는 욱신거리는 손목을 문지르며 왕할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왕할머니는 돌쇠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쇠야, 이제 네가 나서거라. 결자해지라. 했으니 이 소동을 잠재우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돌쇠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고 돌쇠는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보여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돌쇠는 칠성이 내팽개친 지도를 주워들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젯밤 보았던 호랑이의 눈빛과 산불 속에서 구했던 아기 호랑이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산신령님, 제게 이 지도를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재물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면 부디 어리석은 저희를 깨우쳐 주십시오. 돌쇠는 지도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대신 산의 기운과 바람의 흐름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칠성은 오직 지도상의 붉은 점 위치에만 집착하여 땅을 파헤쳤지만 돌쇠의 눈에는 바위의 생김새와 주변 나무들의 배치가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칠성이 파헤친 구덩이에서 10걸음 정도 떨어진 곳, 오래된 소나무가 바위를 감싸 안고 있는 지점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칠성이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라며 무시했던 곳이었지만 돌쇠에게는 그곳이 마치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형상처럼 보였습니다. 돌쇠는 패미를 들지 않고 무릎을 꿇고 앉아 맨손으로 흙을 어루만졌습니다. 산신령님, 실례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마을의 평화를 위해 잠시 땅을 빌리겠습니다. 돌쇠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린 뒤 조심스럽게 낙엽을 걷어내고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칠성의 난폭한 부미질과는 달리 마치 아기를 다루듯 부드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돌쇠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칠성은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 내가 파도 안 나왔는데 하며 비웃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돌쇠가 흙을 한 뼘 정도 파내자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돌쇠가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자 놀랍게도 그곳에는 평범한 돌이 아니라 둥글고 매끄러운 뚜껑 같은 것이 묻혀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가까이 다가오자 돌쇠는 힘을 주어 그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땅속에서 맑고 시원한 바람이 훅 끼쳐나오며 신비로운 향기가 퍼졌습니다. 뚜껑 아래에는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옹기 항아리가 땅속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조금도 깨지거나 상한 곳이 없이 완벽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자 그 안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칠성은 금이다. 금이야. 라고 소리치며 달려들려 했지만 마을 청년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돌쇠가 항아리 속에서 한 줌을 꺼내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차가운 금덩어리가 아니라 놀랍게도 황금색으로 잘 익은 썩지 않고 보존된 고대의 벽시와 콩들이었습니다. 이건 곡식이잖아. 사람들이 실망 반 놀라운 반으로 쳐다보는데 돌쇠가 다시 항아리 깊숙한 곳에 손을 넣어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주머니를 열자 그제야 눈부신 금화 수십 개가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금화보다 항아리 가득 담긴 곡식에 더 큰 감동을 받은 듯했습니다. 이것은 흉년이 들어도 썩지 않고 싹을 틔운다는 전설의 천년벽시입니다. 산신령님께서 우리 마을에 닥칠 배고픔을 미리 아시고 생명의 씨앗을 주신 것입니다. 왕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항아리 속을 확인하시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칠성은 금화를 보자 눈이 뒤집혀 그건 내 거야. 내가 먼저 지도를 봤어. 라며 발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산에서 갑자기 거센 돌풍이 불어와 칠성의 몸을 강타했고 칠성은 중심을 잃고 뒤로 나자빠져 흙탕물 구덩이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꼴사납게 뒹구는 칠성의 모습에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천벌을 받은 게야. 산신령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지.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을 퍼부었고 칠성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탐욕의 끝은 비참한 몰락뿐이라는 것을
칠성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금화주머니를 챙기고 항아리를 다시 잘 갈무리한 뒤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곡식과 금화는 제 것이 아닙니다. 산신령님께서 우리 마을 모두를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벽시로 농사를 지으면 우리 마을은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이 금화는 마을의 빚을 갚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돌쇠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자신들은 칠성의 말에 혹하여 돌쇠를 의심하고 욕심을 부렸는데 돌쇠는 그런 자신들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보물을 나누겠다고 하니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야, 우리가 잘못했다. 네가 그렇게 착한 줄도 모르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쇠에게 사과를 건넸습니다. 돌쇠의 어머니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이 옳았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았어. 모자의 상봉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왕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 이제 산을 내려가자. 오늘은 마을 잔치를 열어야겠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안개는 어느새 걷히고 따사로운 햇살이 숲속 가득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돌쇠는 촌장님, 마을 장정들과 함께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메고 앞장섰습니다. 그 뒤를 마을 사람들이 흥겨운 발걸음으로 따랐는데 올라올 때의 무겁고 살벌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칠성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맨 뒤에서 터덜터덜 따라왔는데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몰골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내려가면 짐을 싸서 조용히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욕심쟁이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착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돌쇠네 집 마당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솥단지가 걸렸습니다. 아낙네들은 서둘러 밥을 짓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고 남정네들은 창고에서 묵혀두었던 막걸리를 꺼내왔습니다. 돌쇠가 가져온 금화 중 하나를 촌장님께 드리며 마을 잔치 비용으로 써달라고 하자 마을 전체가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돌쇠 만세, 산신령님 만세. 아이들은 신이 나서 골목을 뛰어다녔고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구수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마을에 낀 불신과 탐욕의 먹구름을 걷어내는 화해의 한마당이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모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돌쇠는 어머니에게 갓 지은 따뜻한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드렸고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밥을 오물거리셨습니다. 맛있다. 참말로 맛있다. 우리 돌쇠 덕분에 내가 호강을 누리는구나. 그 모습을 본 왕할머니가 돌쇠의 등을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호랑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 네 착한 마음이 너를 구하고 마을을 구한 게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사람들은 서로 술잔을 기울이며 지난 며칠간의 소동을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칠성의 집은 불이 꺼진 채 캄캄했는데 사람들은 굳이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자숙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있는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도를 지켜야 한다는 불안감도, 억울한 누명도,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도 모두 불꽃과 함께 사그라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웃 간의 정과 따뜻한 밥 한 그릇의 행복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의 소란스러움은 차분한 평온함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한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돌쇠도 어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와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추었고 돌쇠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가끔 개 짖는 소리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더 이상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돌쇠는 눈을 감으며 내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산신령이 주신 벽시를 마을 사람들과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금화로 어떻게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도울지 행복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칠성에게서 되찾은 낡은 가죽 지도가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보물 지도가 아니라 호랑이와의 아름다운 인연을 증명하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돌쇠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며 그는 깊고 달콤한 꿈나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을 휘감았던 광풍은 지나가고
다시금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온 것입니다. 소동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유난히 맑고 고요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밤의 그 거센 비바람과 소란이 마치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고 높았으며 눈 녹은 처마 끝에서는 수정 같은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지만 몸과 마음이 솜털처럼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묵은 체증을 씻어내주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구수한 숭늉을 끓이고 계셨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평화로운 마을의 아침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돌쇠는 기지개를 켜며 오늘부터 시작될 새로운 날들이 지난 날들과는 분명 다를 것이라는 희망찬 예감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돌쇠가 세수를 마치고 나오자 살인문 밖에는 벌써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산에서 가져온 그 신비한 항아리와 곡식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시기가 아닌 존경과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사람들을 마당으로 불러들이고 어제 약속한 대로 왕할머니와 촌장님을 모셔와 항아리 속의 내용물을 공평하게 나눌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왕할머니는 항아리에 담긴 벽실을 한 줌 쥐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울 양식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미래를 심는 씨앗이다. 당장 먹어치우지 말고 오는 봄에 정성껏 심어 가을에 1000배만 배로 불려야 한다. 어르신의 말씀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돌쇠는 항아리 밑바닥에 있던 금화 주머니를 꺼내어 촌장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금화는 제 개인의 영달을 위해 쓰고 싶지 않습니다. 마을 어귀에 낡은 다리를 새로 놓고 비만 오면 물이 새는 서당 지붕을 고치고 홀로 사는 노인분들의 겨울땔감을 마련하는 데 써주십시오. 돌쇠의 통큰 결정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가난 때문에 미루어왔던 마을의 수건 사업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사람들은 돌쇠의 손을 잡고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자네가 우리 마을의 복덩이 일세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돌쇠는 그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지만 나누는 기쁨이 갖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는 가운데 유독 조용하다 못해 적막감이 감도는 집이 한 곳 있었으니 바로 칠성의 집이었습니다. 칠성은 어제 산에서 내려온 이후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고 있었는데 굴뚝에 연기조차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끼니도 거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 죄를 알면 낯을 들고 다니기 힘들지라며 혀를 찼지만 돌쇠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한때는 형님 아우하며 지내던 사이였고 비록 욕심 때문에 잠시 눈이 멀었지만 그 역시 한 마을에서 부대끼며 살아가야 할 이웃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어머니가 끓여주신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을 쟁반에 담아 칠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칠성의 집 마당은 하루 사이에 폐가처럼 쓸쓸해져 있었고 인기척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쇠가 조심스럽게 방문 앞에 서서 형님, 저 돌쇠입니다. 안에 계십니까? 하고 불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금마루에 쟁반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어제 일은 다 잊었습니다. 누구나 욕심에 눈이 멀 때가 있는 법이지요. 마을 사람들도 형님을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나와서 뜨끈한 죽이라도 한 그릇 드십시오. 돌쇠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방 안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잠시 후 문이 빼꼼히 열리고 칠성의 매탄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칠성은 돌쇠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돌쇠야, 내가 면목이 없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염치로 네가 주는 밥을 먹겠느냐. 칠성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칠성의 손을 잡아 숟가락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형님,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요. 형님도 힘을 내서 봄농사 준비를 하셔야지요. 저 벽시 혼자 심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형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돌쇠의 따뜻한 위로와 용서의 칠성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습니다. 그 눈물은 그동안 쌓였던 욕심과 아집을 씻어내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고 산과 들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와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이 주신 벽시를 논에 심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칠성도 예전에 게으르고 심술관습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누구보다 일찍 나와 논을 갈고 물을 대며 투순이를 도맡아 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의 달라진 모습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묵묵히 땀 흘리는 그의 진정성을 보고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공동논에는 돌쇠가 가져온 벽시가 뿌려졌고 사람들은 풍년을 기원하며 정성껏 모를 심었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준 벽시는 일반 벽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른 속도로 자라났고 병충해 한 번 입지 않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다른 마을의 논들은 봄 가뭄 때문에 물이 말라 모가 타들어가는 상황이었지만 돌쇠네 마을의 논만은 신기하게도 언제나 물이 찰랑거리고 벼들이 푸른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산신령의 가호 덕분이라 믿으며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농사에 매진했습니다. 돌쇠가 기부한 금화로 수리한 마을 우물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온 마을의 식수와 농업 용수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황금 들판이 출렁이는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돌쇠네 마을의 들판은 그야말로 황금빛 바다를 이루었는데 벼이삭 하나하나가 여느 해보다 훨씬 굵고 알찼습니다. 수확을 해보니 그 양이 평년의 10배가 넘는 대풍작이었습니다. 창고마다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이고 마당에는 콩과 팥이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가난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의 주름진 얼굴이 활짝 펴졌고 아이들의 배는 배록하게 솟아올랐습니다. 돌쇠는 약속대로 수확한 곡식의 일부를 떼어 인근의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는데 이 소문이 퍼지면서 돌쇠네 마을은 인심 좋은 호랑이 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마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새로 놓은 다리 위에서 아이들이 강강술래를 하고 수리한 마을 회관에서는 풍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마을 사람들 상석에 앉아 막걸리를 받으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가 고운 한복을 입고 앉아 계셨고 그 맞은편에는 칠성이 떡매를 치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이제 마을 사람들과 허물없이 어울리며 자신의 지난 과오를 봉사로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칠성과 눈이 마주치자 술잔을 들어보였고 칠성도 수줍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로 완성된 마을의 풍경은 그 어떤 보물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밤이 깊어갈 무렵 돌쇠는 잠시 소란스러운 잔치마당을 빠져나와 뒷산이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뜬 밤 산등성이는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그리고 호랑이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때 멀리 산 중턱 바위 위에서 어흥하는 굵고 낮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름 끼치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돌쇠의 인사에 답하는 듯한 묵직하고 다정한 울림이었습니다. 돌쇠가 소리난 곳을 자세히 보니 달빛 아래 거대한 어미 호랑이와 그 옆에 훌쩍 자란 젊은 호랑이 한 마리가 나란히 서 있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돌쇠는 직감적으로 그 젊은 호랑이가 자신이 불길 속에서 구해준 그 녀석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호랑이는 돌쇠를 한동안 지그시 내려다보더니 이내 꼬리를 흔들며 유유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돌쇠와 호랑이 사이에 맺어진 인연의 마지막 인사이자 앞으로도 영원히 마을을 지켜주겠다는 무언의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돌쇠는 호랑이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가슴 벅찬 감동을 안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지만 올해의 겨울은 작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매서운 바람은 여전했지만 집집마다 쾌감이 가득하고 곳간에는 곡식이 넘쳐나니 추위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방에는 밤마다 이야기꽃이 피어났고 돌쇠는 아이들에게 호랑이와 보물지도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짜 보물은 땅속에 묻힌 금이 아니라 서로 돕고 나누는 마음속에 있다는 교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돌쇠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 또 다음 세대에게 이 아름다운 전설을 전해줄 것이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깊은 밤,
돌쇠는 어머니의 잠자리를 봐드리고 아랫목에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이 쌓이는 소리가 사그락사그락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돌쇠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돌쇠 장하다. 네가 내 아들이라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다. 돌쇠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제가 더 효도할게요. 따뜻한 방바닥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돌쇠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돌쇠의 머리맡에는 낡은 지도가 들어있던 빈 가죽 주머니가 걸려 있었는데 가끔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며 마치 호랑이가 윙크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돌쇠는 꿈속에서 다시금 그 신비로운 숲을 거닐며 아기 호랑이와 즐겁게 뛰어노는 꿈을 꾸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나눔을 실천한 한 나무꾼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은 그렇게 눈 덮인 산골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영원히 전해지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던 장작불도 수치되어 은은한 붉은 빛만 남았고 밖에는 온 세상이 하얗게 잠들어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이 온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를 따뜻하게 데워주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은 모두 저 문 밖의 눈 속에 묻어두고 돌쇠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혹시 아쉬운 마음이 남아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해 그 후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짧은 뒷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작불이 사그라들고 온기가 은은하게 남은 이 시간, 마지막 이야기를 베개 삼아 편안히 눈을 감아보세요. 오랜 세월이 흘러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는지 모를 만큼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돌쇠와 칠성, 그리고 왕할머니가 살던 그 깊은 산골 마을은 이제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들이 남긴 따뜻한 마음만은 여전히 그 땅에 숨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을을 호랑이가 춤추는 마을이라 하여 호무훌 마을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해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마을 어귀에 모여 팥시루떡을 해먹으며 호랑이와 돌쇠의 이야기를 나누는 풍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돌쇠가 호랑이에게 지도를 받았던 그 집터에는 지금도 아주 늙고 거대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마을 노인들은 그 나무가 바로 돌쇠가 심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을이면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데 신기하게도 가장 꼭대기에 열리는 감 몇 개는 까치밥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올 호랑이를 위해 겨울 내내 따지 않고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그 감나무만큼은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어 배고픈 산짐승들의 허기를 달래주었다고 하네요. 욕심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던 칠성의 후손들도 대대로 그 마을에서 살았는데 그들은 조상의 과오를 잊지 않으려는지 마을에서 가장 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봉사하는 집안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마을의 다리가 끊어지거나 지붕이 새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먼저 연장을 들고 뛰어오는 이들이 바로 칠성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돌쇠의 후손들과 칠성의 후손들은 형제처럼 지내며 서로의 대소사를 챙겨주고 어려울 때 돕는 진정한 이웃사촌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쇠가 묻혔다는 산기슭 양지 바른 곳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사시사철 피어나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돌 하나씩을 얹으며 소원을 빌곤 합니다. 돌쇠 할아버지처럼 착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쌓인 돌들이 모여 어느새 작은 탑이 되었고 그 탑은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삶이 고단하고 욕심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눈 내리는 강원도 산골 마을 돌쇠의 따뜻한 아랫목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호랑이를 불러보세요. 어쩌면 오늘 밤 꿈속에서 그 듬직한 호랑이가 나타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따뜻한 털로 감싸 안아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말로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의 바람소리도 잦아들고 달림도 구름 이불을 덮고 잠이 들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추고 편안한 잠자리로 안내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돌쇠가 맞이했던 그 맑고 상쾌한 햇살처럼 여러분에게도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